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월 3일이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 뭐가 생각나나요? 휴가. 그렇지. 너나이님 맞아. 여름휴가. 이 인간? 네. 인간? 성인 남녀 기준 한 3,000분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거의 뭐 37% 정도는 없다. 올해 휴가 계획 아예 없어.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36% 정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중에 27%만이 휴가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적다. 이 휴가 계획이 없는 것과 아직 모르겠습니다. 요걸 두 개 합쳤을 때 실제적으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지 않고 안 가는 경우가 73%. 73%. 여기 지금 여기 다 있는 사람은 포기한 것들. 지금 27% 중에 이제 너나이님이 이제 포함이 돼서 지금 휴가를 간 거죠. 휴가를 간 거죠. 그러네. 자, 10명 중에 7명이 올해 여름 휴가 안 갈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휴가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휴가 안 가고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의 50%에 달하는 분들이 영상을 보겠다. 그 50%가 지금 현재 저희 월브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 영상도 뭐 그동안에 못 봤던 뭐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맛집을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보면은 자기 개발을 하겠다. 이런 성장의 시간을 갖겠다 하는 분도 2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 휴가 기간인데 대한민국 직장인이 공감하는 이 시대의 지상낙원은 어디일까라고 봤더니요. 요즘 이거 보셨나요? 뭔진 모르는데 벌써 편안해 보이네. 안 봤어요? 네. 나 혼자 산다에 김대호 아나운서가 나와서 요즘 핫하잖아요. 아주 핫합니다. 그 아나운서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박살내고 있는. 정확하게 박살내고 있네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분이 그 유아 풀장을 사가지고 그 마당에 본인이 살고 있는 마당에 저걸 이제 설치를 해서 저 그 나무가 토란대 아래에서 그 휴양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 막 맥주 이렇게 물에 있는 맥주 드시고 그리고 혼자 막 백수 끓여 드시고 엄청 부지런해요. 제가 봤을 때는 홈캉스라고 하죠. 예전에부터 호캉스? 호텔에 가서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가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홈캉스.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거 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맞아요. 거죠. 아까도 댓글에도 있었어요. 그게 더 싸다고 했어. 어디 놀러 가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에어컨 켜고 그냥 노는 게 훨씬 더 싸다. 어쨌든 나가기만 하면 몇십만 원 깨지는데 맞아. 그냥 에어컨 세게 틀어서 하면 그게 훨씬 싸게 근데 에어컨 세게 튼 것만 얘기만 들어도 너무 힐링이에요 벌써. 너무 스트레스거든. 저희 집은 25도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그게 좀 달라요. 나 24도 틀어. 덱스가 또 요즘 많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덱스분하고 덱스님이라고 하죠. 덱스님과 덱스님. 기안84님 이렇게 두 분이 또 인도 여행을 하는 게 있어요. 세계 일주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요걸 보면서 또 이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전 인도 여행 쪽에 보면 힐링이 된다기보다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 게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갈 수 없는 곳이 대신 가주니까. 그런 부분. 네. 대리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DP 이거 보셨나요? DP1? 저는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다 찾아봅니다. 일부러요? 그럼요. 바쁘시네, 일부러 바쁘신다고. 제가 이제 트렌드 그 분야를 맡고 있잖아요. 네, 여기 나와서 요걸로 이제 좀 요 휴가를 좀 대리만족도 느끼고 집에서 시원하게 보고 싶어 한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재미를 위해서 예능을 보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자, 근데 나는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다 하신 분이 또 계실 거예요. 우리가 7월 말 8월 초 이 여름 휴가를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홈캉스를 즐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휴가비 지금 100만 원이 순식간이다. 숙박료, 물가 할 거 없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딜 가나 진짜 공포가 되는 그 휴가지. 1박 2일에 100만 원. 일본 호텔 더 싸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진짜 거죠. 비싸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코로나 때는 모두가 안 가서 오히려 내가 가고 안 가고가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걸 선택하게 돼버리는 거야. 고물가로 인해서 그냥 휴가를 포기하게 되는 휴포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들. 휴가철 관련해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숙박, 콘도 이용료가 거의 뭐 13% 정도 올랐고요. 뭐 숙박료 뭐 말할 필요 없이 올랐고요. 뭐 외식비, 뭐 골프장, 단체 여행비
모든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휴가 한번 갔다 오면 정말 휴가비가 상당히 많이 깨지는 게 현실인 거죠. 고물가도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이 관광지에 그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박 2일에서 이렇게 그 샴베 과자 알아요? 뭐 영어예요? 프랑스어인가? 네. 샴베 과자. 모르겠어요. 아, 제발 얘기해 주세요. 한국말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전병. 오케이. 그거 전병은 알아요. 그래, 전병 알아. 한 봉지에 7만 원에 지금 저게. 7만 원이라고? 말도 안 돼, 저거는 진짜. 뭐 7,000원도 아니고 7만 원에? 저기 김종민님 얼굴이 너무 심각한데 김종민이 너무 놀라서 입까지 벌어질 정도로 헉? 뭐라고요? 7만 원? 아, 그 행사에 갔는데 저렇게 부패값이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주도 가가지고 돈 쓰고 가가지고 또 그때 우도에든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도에 들어갔던 건 섬 오브 섬이잖아요. 난 정말 돈을 많이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그때 우도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바퀴 타고 도는 거. 그게 얼마 기억이 안 나.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고 근데 날씨는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제가 그거 안 탔거든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숙소까지 가는 데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도 안 가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지금 바가지 얘기 끝났잖아. 그겁니다. 그게 이제 와서 공감하고 그래. 갑자기 기억나서. 자, 이러니까 국내 여행을 안 그래도 휴가 가기 싫은데 그래도 휴가를 가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국내 여행보다는 차라리 해외로 가겠다. 오히려 좀 더 싼 일본으로 가버리겠다. 실제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 항공편도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 그 구매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자, 그랬더니 국내 여행 안 가는 이유가 재미가 일단 없대. 다 가봤어요. 바닷가 가면 횟집 조개구이. 계곡 가면 백수. 근데 저는 저거 먹으러 가는데. 근데 정말 재미가 없어 보여요. 저 글 자체가. 근데 저는 저거 너무 때문에, 재미가 없어. 저거 때문에 갔었는데, 재미없는 거구나. 너 걱정되네. 그 바가지 경험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면은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곡에 닭볶음탕 6만원. 그 자릿세까지 포함이거든요.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래요? 진짜? 자릿세까지 포함해서 6만 원인 거야. 그럼 비싼 거잖아, 엄청. 자릿세라는 게 얼마예요, 보통? 그냥 이제 포함시켜서 자릿세라고 따로 받기에는, 왜냐면 내 땅이 아니니까. 몰라, 그런 거. 네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런 게 오케이. 있습니다. 네. 뭐 포장마차나 이런데 뭐 너무 이제 바가지 때문에 이제 막 결국에 또 실랑이를 하게 되잖아요. 더 안 좋은 게 맞아. 진짜 기분 좋으려고 힐링하려고 내 돈 써가면서 힘들게 날 더운데 애들 끄집고 가가지고 휴가를 가는 건데 내 돈 쓰면서 기분이 확. 날도 엄청 덥지. 나도 돈 쓰려고 갔는데 그거가 더 달래. 그래, 너무 황당해. 이해해? 뭐 한철 장사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진짜.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해외 가겠다. 자, 그래도 어찌됐든 돈은 좀 안 쓰면서 만족스러운 휴식을 보낼 수 없을까? 정신적으로도 좀 충전되는 좀 진정한 휴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좀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여름 휴가를 보내는 그 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목표? 정답. 내가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돈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왜냐면 또 아이들한테 경험을 많이 시켜주라고 하잖아요. 여행을 가서. 저 또한 여름 휴가에는 무조건 뭐 비싸든 안 비싸든 여행을 갔었고, 그리고 뭐 주말이나 뭐 공휴일이나 이런 경우에 거의 막 나들이도 가고 체험학습도 정말 잘 따라다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은 뭔가 이게 개운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놀기만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엄청 불편해. 또 그거를 또 은연중에 그래 뭐 휴양지 뭐 관광지 왔으니까 뭐 이 정도는 감안해야지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 휴가라는 기간이 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엄청 그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저의 그 성장의 시간으로 채웠거든요. 사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목표가 아직 없는 분들이 맞아요.
휴가를 가가지고 어떤 거를 할지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 왜냐면 우리는 지금 목표가 이미 생긴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옛날에 이 부동산 투자를 딱 정하기 전에는 전 주식도 했거든요. 주식도 하고 그 좀 시간이 생겨가지고 서점에 갔고 그때 제가 나부맛을 샀거든요.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너바나님의 명적, 그렇죠? 그 책을 사가지고, 아, 난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목표가 아직 없으신 분들이라면, 휴가를 통해서 한두 시간 정도? 본인이 나는 어떤 분야가 좋지? 뭐 여러 가지잖아요. 뭐 부업, 뭐 창업, 뭐 부동산, 주식, 또 이런 거는 또 어디 가서 해야 돼. 맞아. 집에서 하시면 절대 안 돼. 맞아. 뭔가 그 생각하는 그런 장소를 좀 바꿔줘야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좀 떠오르게 되거든요. 앞으로 직장 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자기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이 좀 이번 여름 휴가가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가 되는 맞아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혼하신 분이라면 뭐 휴가 가서 남편과 또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낼지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휴가를 안 가시는 그 슈퍼족들의 그 70%의 분들, 그분들 또한 뭐 그냥 분위기 좋은 카페나 뷰가 아주 멋있는 좀 좋은 그런 카페에 가셔서 한번 노트를 꺼내서 아, 나는 또 어떻게 또 삶을 앞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런 시간을, 성찰의 시간을 좀 갖는 것도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목표가 없는 분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2단계가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근데 아직 성과는 안 났어. 왜냐면 무엇이든지 꽤 오랜 시간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시간을 넣고 에너지를 넣어야지만 이게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2016년, 17년, 18년 이때 한참 그 재테크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휴가 때마다 임장을 갔었어요. 기억이 지금 나는 게 3번 수리산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단지들 있죠. 대형 단지들. 있죠. 네, 그 단지들을 이제 또 가서 보겠다는 연념하에 걸어 올라갔다가 굉장히 그게 좋죠. 공기가 좋아요. 공기 아주 좋습니다. 공기는 좋은데 땀은 뻘뻘 나.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의 그 여름 휴가 기간에는 그렇게 몰입을 했었던 것 같고, 보기님도 투자 공부 한참 열심히 하실 때 그때는 여름 휴가 어떻게 보냈어요? 그때는 휴가 이꼴 임장.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긴 하죠. 휴가 때는 거의 뭐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지난주에 2번 임장 갔다 왔거든요. 사실 코크님이 가셨다고 한 3번의 수리산 밑은 여러분 그렇게 낮은 곳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 높거든요, 사실. 그리고 공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진짜 공기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기가 좋고 막 지대가 높고 이런 거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아. 왜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만약에 3일 정도 휴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한 이틀 정도는 좀 몰입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몰입을 아마 이미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좀 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요. 만약에 이제 가족이 있다면은 그렇죠. 뭐 배우자나 아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게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막 10년, 20년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를 딱 몰입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오는데 그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사실.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내 이 휴가를 이렇게 알차게 쓸 거야 라는 분들도 주변에 잠깐 자기네 시간을 정말 조금이나마 좀 나눠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롱런할 수 있는 길 아닌가. 그리고 혹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의식은 괜찮은데 무의식이 괜찮지 않은 경우가 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무의식이 괜찮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번아웃에 되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됐건 무슨 뭐 부모님이 됐건 혹은 가족이 됐건 누군가에게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은 꼭 그거에 대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여행을 갔다. 그러면 뭐 이것도 방법이겠죠?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를 한번 갔다 온다던가. 예상치 못했다. 네.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죠. 전 제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지금 대장 아파트 그 지역에 가서 보시라고 하니까 대장 아파트 그 기준이 뭔가요?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실이라고 네이버에 아실이라고 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지역을 설정을 하고 최고가 아파트를 치시고 기준은 전용 84.
가장 비싸게 거래된 내역의 단지들이 쫙 뜹니다. 거기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를 클릭하시면 그게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없을 경우에 이제 목표를 만들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시간들이 모여서 목표를 다 이루게 되는 그 시간이 되면은 어떤 휴가를 보내게 되나요? 이미 목표가 있는 상황의 사람들은 사실 휴식이라는 게 막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일이라는 단어에 항상 그 부정적인 게 좀 의미가 내포돼 있잖아요. 시키는 일을 거의 맞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거를 좀 걷어내고 그냥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 내가 정말 목표로 하는 행위, 그 행위를 한다고 하면 사실 휴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내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3년에서 5년 동안 집중했을 때 그 기다려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너넨이랑도 구해줘월부 준비 이렇게 막 연락을 하면서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연락을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님도 본인도 너무 좋지만 사실 가족들이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 너바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간이 꼭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마 다 이루게 되면 그 보상의 시간들이, 가족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분 또 계세요. 아이가 있으니까, 왜냐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뭔가 이렇게 많이 보여줘야 되고 좋은 경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인지, 내가 가고 싶어서인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건 또 아니었는지.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아니어도 좀 컸죠?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제가 목표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기억을 하나도 못해. 몇 살 때요?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바라는 거는 비싸고 좋은 데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집중을 해주느냐, 나한테 잘 케어해주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질적인 거죠. 질적인 부분. 그냥 좋은 데 가가지고 알아서 놀아, 이게 아니라 거기서 아이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아이가 뭘 좋아하고 눈 맞춰주고 호응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아이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또 지금 댓글에 보니까 요즘 큰아이들은 좋은 데를 더 좋아합니다 라고. 근데 진짜 맞아. 진짜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애도 좋은 걸 좋아. 난 너무 신기해. 누가 가르쳐주나 봐. 누구야?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은 후퇴를 할 수가 없어.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여행도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준점을 세우는 걸 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예방을 하려고 했나? 그래서 좋은 데를 바로 그치. 이렇게 먼저 안 가고 찬찬히 가는 거지. 찬찬히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기뻐하는 게 확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광주에 살고 있었지만 지하철을 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데려와서 지하철 태워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미 좋아하고, 기차 무궁화호를 태워줬더니 또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SRT를 타고 좋아하고, 이렇게 약간 단계를 좀 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시청자 너나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이들이 장소 기억 못한다. 대신에 감정을 기억한다. 이게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방송에서 나온 말인데, 그 장소에 가서 느낀 그 감정을 기억한다. 그 따스함, 그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다정함, 그런 걸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되실 텐데, 아니면 지금 보내고 있을 텐데, 좀 이전과는 다른 휴가를 좀 보내고 싶다. 그리고 뭔가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삶을 살길 원한다. 이런 것 같아요. 남다른 시간을 쌓아야지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멋있는 말 듭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아까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재테크 모임에서도 동료들도 만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른 인풋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다른 인풋 중에 하나가 강의가 됐건, 또 저희 열방기초 또 열리니까 열방기초 같은 강의가 됐건, 아니면 무슨 독서가 됐건, 아니면 아까 구해줘 월부 몰아보기도 너무 좋고요. 남길 게 있는 휴가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직장인들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그때 이거를 또 퇴근하고 와서 본다거나 이러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또 여름 휴가 기간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열반 스쿨, 너바나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몇 번 들었나요? 3번? 아, 정말? 4번. 혼자 하면 되게 지치는데 또 같이 해주는 맞아요. 그런 네. 같이 공부하고 같이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네. 동료들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이건 같습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네, 열반스쿨 또 그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브닷컴 월급제이 부자들 네,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월브 오리지널 네, 평범한 월급제이가 부재되는 가장 빠른 방법. 네, 맞습니다. 네, 너바님께서 네, 강의하시는 열반스쿨 기초반이 지금 곧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클릭하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사진. 자기애가 뛰어나신 분이죠. 맞습니다. 네. 네, 너나연이 코코드리님, 네, 열반스쿨 기초반은 맞습니다. 그치.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겠죠. 저희는 뭐 거의 뭐 1기였죠. 몇 기였어요? 저 13기. 3개 들었다며. 1기, 7기, 18기, 34기. 네, 이렇게. 네.